인간의 의지력은 완벽한 허상이다. 정확히 말하면 의지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의지력만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무실험이 이를 명백히 증명한다. 쿠키의 유혹을 참으며 억지로 물을 씹어야 했던 그룹은 이후 퍼즐 과제에서 평균 8분 만에 포기했다. 반면 유혹을 참을 필요가 없었던 그룹은 20분 이상 견뎌냈다. 유혹을 참는데 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순간 인간의 통제력은 바닥을 드러낸다. 반면 앤 손다이크 박사의 환경 설계 실험은 완벽한 대안을 보여준다. 구내 식당 냉장고에 탄산음료 대신 생수병을 눈높이에 배치하자 3개월 만에 탄산음료 판매량은 11.4% 급감했고 생수 판매량은 25.8% 폭증했다. 사람들은 의지로 선택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시각적 환경이 뇌를 조종한 것이다. 뇌는 결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자동으로 반응할 뿐이다. 뇌를 속여라.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랍니다. 어젯밤에도 이런 다짐하셨을 겁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다르게 산다. 그런데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못 지켰네 하며 한숨 쉬고 계시진 않나요? 방금 보신 실험처럼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에게는 참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결심과 행동 사이에 이 차이를 의도와 행동의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의지력 없이 환경 하나만 바꿔서 100년 넘게 꼴찌에 머물던 팀의 운명을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이클 국가대표팀의 데이브 브레일스포드 감독입니다. 의지력을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고 뇌를 움직이는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908년 세계 스포츠 역사의 가장 참담하고 기나긴 굴욕의 잔혹사가 시작되었다. 영국 사이클 국가대표팀 이야기다. 무려 1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그들이 올림픽 트랙 위에서 획득한 금메달은 단 한 개에 불과했다. 지옥의 레이스로 불리는 투르 드 프랑스에서는 단 한 명의 영국인 우승자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상황은 처참함을 넘어 차가웠다. 유럽 유수의 명품 자전거 제조사들은 영국 대표팀에 자전거를 판매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영국 선수들이 자신들의 자전거를 타면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해 매출이 폭락한다는 이유였다. 선수들은 뼈가 깎이는 심정으로 지옥 훈련을 견뎠고 강인한 정신력과 꺾이지 않는 의지를 외치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트랙 위 차가운 스톱워치는 언제나 참담한 기록만을 가리켰다. 의지력 하나로 무장했던 선수들은 피로와 무너지는 체력 앞에서 매번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깊은 패배의 그림자가 대표팀을 짓누르던 2003년 한 남자가 팀의 새로운 수장으로 부임한다. 전직 사이클 선수이자 공학적 마인드를 지닌 행정가 데이브 브레일스포드였다. 첫날 눅눅한 훈련장 한 구석에 우뚝 선 브레일스포드는 지쳐 쓰러진 선수들의 피투성이 발목을 바라보며 독백했다. 선수들의 다리 근육이나 피를 토하는 정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페달을 가로막는 공기의 저항,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마찰, 그리고 무계획적인 일상이 선수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다. 브레일스포드는 부임하자마자 선수들이 맹신하던 비장한 결의와 정신론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의지력이라는 불확실한 에너지를 사용해 훈련하는 방식은 생물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팀 미팅 자리에 서서 스포츠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철학을 선언했다. 자전거를 타는 것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잘게 분해하고 각각을 단 1%씩만 개선한다면 그 사소한 조각들이 모여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1% 한계 이익의 총합 원리였다. 그는 자전거의 모든 부품과 일상을 아주 미세한 조각으로 쪼개기 시작했다. 인체공학적 시트 재디자인, 알코올을 이용한 타이어 접지력 극대화, 체인 마찰을 줄일 특수 윤활유 개발, 공기역학적 실내 트랙수트 도입까지 진행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훈련 일상에 실행 의도를 완벽히 장착한 것이었다. 브레일스포드는 막연히 오늘 최선을 다해 페달을 밟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언제, 어느 트랙에서 몇 분 동안 어떤 각도와 회전수로 페달링을 진행할지 완벽히 명시된 실행 카드를 손에 쥐어주었다. 기상 시간부터 영양 섭취, 자전거 점검,
트랙 입장 시간까지 모든 동선과 시공간이 명확한 문장과 직관적인 신호로 고정되었다. 선수들은 오늘 어떤 훈련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하며 전전두엽의 의지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었다. 트랙 위에 서는 순간 눈앞에 배치된 장비와 명확한 시간표가 그들의 뇌를 강제로 실행 모드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진짜 무기는 사이클 트랙 밖 일상의 완벽한 환경 설계에 있었다. 외과 의사를 초빙하여 손을 씻는 6단계 위생 수칙을 정밀하게 교육하며 독감 바이러스로 체력이 1% 떨어지는 변수를 원천 차단했다. 각 선수가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맞춤형 베개와 매트리스를 찾아내어 세계 각지의 호텔마다 전용 트럭으로 직접 수송해 배치했다. 장비를 실어 나르는 대형 수송 트럭의 내부를 티끌 하나 없는 백색 페인트로 칠해 자전거 체인과 기어 틈새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바닥에 백색 칠을 하고 베개를 들고 다닌다며 그를 미치광이 환경주의자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브레일스포드는 냉소 속에서 냉정하게 중얼거렸다. 선수에게 의지력을 쥐어짜라고 강요하지 마라. 마운드와 트랙에 섰을 때 뇌가 아무런 유혹과 저항 없이 오직 페달링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눈앞의 환경을 완벽히 지배하라. 그는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묵직한 확신을 던졌다. 인간의 의지력은 한계가 명확하기에 진짜 탁월함은 결심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 없는 최적의 환경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손길 아래서 선수들의 뇌는 자극과 반응이 자동화된 기계처럼 재구성되었다. 선수들은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저항도 느끼지 않고 정밀하게 페달을 밟아 나갔다. 브레일스포드는 선수들의 궤적을 바라보며 깊은 확신에 차 독백했다. 체인의 미세한 궤적 하나, 타이어가 노면을 차고 나가는 순간의 손끝 감각까지 뇌가 가장 쉽게 반응하는 최적의 단서로 고정하겠다. 혁신적인 환경 설계와 구체적인 실행 의도가 맞물리자 10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기적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부임 5년 뒤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영국 사이클 대표팀은 트랙 금메달의 무려 60%를 휩쓸어 담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9개의 올림픽 신기록과 7개의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트랙을 완벽히 지배했다. 같은 해 투르 드 프랑스에서 브래들리 위긴스가 최초로 황색 유니폼을 입고 우승했고 이듬해 크리스 프룸이 왕좌를 이어받으며 투르 드 프랑스 6년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신화를 작성했다. 10년 동안 그들이 거둬들인 세계 선수권 메달만 178개, 올림픽 금메달은 66개에 달했다. 100년 동안 스포츠계의 비웃음을 사던 꼴찌팀이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챔피언으로 등용한 순간이었다. 비결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브레일스포드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본질은 뛰어난 재능이나 정신력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환경과 신호를 뇌가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재설계한 시스템의 승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챔피언의 자전거를 바라보며 영원히 남을 마지막 독백을 가슴에 새겼다. 보라, 의지력을 단 한 방울도 쥐어짜지 않고도 완벽한 환경과 분명한 실행 신호 속에서 뇌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 인간의 한계는 허무하게 파괴된다. 피땀과 결심도 해내지 못한 100년의 과제를 끝내 완성한 것은 인간의 뇌를 완벽히 통제하고 속여 넘긴 환경과 신호의 힘이었다. 이것이 바로 뇌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영국 사이클 국가대표팀이 만들어낸 역사적 기적은 개인의 정신력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인간 뇌의 신경생리학적 구조를 치밀하게 활용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뇌가 왜 의지력 대신 환경과 구체적인 신호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3가지 과학적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뇌피질 전전두엽의 에너지 소모와 기저액의 자동화 회로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뇌는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생체 에너지는 무려 20% 이상을 고갈시키는 대표적인 에너지 과소비 기관입니다. 따라서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의식적인 결심과 참을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영역은 사용될수록 신속하게 피로해집니다. 반면 반복된 시각 신호와 규칙적인 동선으로 학습된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인 기저액으로 이관됩니다. 2010년 영국 런던 대학교 필리파 렐리 교수 연구팀이 성인 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생각 없이 자동으로 출력되는 기저핵 회로로 전환되는 데는 평균 66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뇌는 결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제공하는 물리적 자극 패턴을 기저핵의 자동화된 신경망으로 저장합니다. 둘째는 웬디 우드 교수가 규명한 상응적 단서와 마찰력의 자극 반응 회로입니다. 우드 교수의 일상 행동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수행하는 매일의 행동 중 약 43%는 의식적인 의도나 고민 없이 눈앞의 공간과 주변 단서에 반응하여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뇌는 행동을 개시할 때 의지력을 소비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주변 환경의 진입 장벽, 즉 마찰력의 크기를 먼저 계산합니다. 환경적 단서가 눈앞에 직관적으로 노출되어 실행 마찰력이 작아지면 뇌는 의지력의 개입 없이 곧바로 신경학적 행동 스위치를 켭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단서를 멀리 치워 마찰력을 높이면 뇌의 본능적 충동 회로는 즉시 억제됩니다. 셋째는 피터 골비처 교수의 실행의도 반사 신경망입니다.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자 피터 골비처 교수는 인간의 행동 실행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신경연합 공식을 규명해냈습니다. 2002년 영국의 사라 밀른 박사 연구팀이 성인 2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동실천 실험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운동의 필요성과 동기부여, 교육만 받은 그룹의 실천율은 35%에서 38% 수준에 머물렀지만 행동을 개시할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문장으로 명시한 실행의도 그룹의 실천율은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뇌의 전전두엽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공간, 조건문이 부여되면 해당 단서를 마주하는 순간 머뭇거림 없이 행동을 실행하는 강력한 반사 회로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뇌 속이기 실행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적용해볼 핵심 법은 실행 마찰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환경 배치입니다. 아침 운동을 다짐했다면 잠들기 전 침대 바로 옆 30cm 정도에 시선이 닿는 곳에 운동복을 놓아두고 독서를 시작하고 싶다면 책상 한가운데에 책을 펼쳐두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행동을 시작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 준비 시간을 20초 이내로 단축하면 내가 망설임을 느끼기 전에 곧바로 실천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나쁜 습관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마찰력 증대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퇴근 후 스마트폰을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거나 TV 리모컨의 건전지를 빼서 다른 방 책상 서랍에 넣어두십시오. 행동을 개시하는 데 번거로운 과정이 추가되는 순간 뇌는 즉시 계산을 거쳐 충동적인 행동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은 실행 의도를 공식 조건문으로 작성하는 뇌의 프로그래밍입니다. 막연히 오늘 독서를 하겠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거실 책상에 앉아 10분간 책을 읽겠다처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실행할지 명확한 문장으로 종이에 3번 적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뇌는 모호한 의도가 아니라 명확한 시공간 신호와 마주쳤을 때 자동 반사 회로를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의 저항을 완벽히 무력화하는 방법은 2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시작 단서 만들기입니다. 1시간 운동이 목표라면 운동화 끈 내기를 목표로 삼고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목표라면 딱 2줄 읽기를 시작 단서로 설정해 보십시오. 전전두엽은 거대한 과제 앞에서는 저항을 일으키지만 2분 이내의 극도로 작은 행동 앞에서는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고 행동 스위치를 켭니다. 이 4가지 실행 원리를 66일 동안 지속하여 눈앞의 시각적 신호를 고정하면 여러분의 뇌는 결심 없이도 자동으로 성과를 내는 거대한 기계로 재구성됩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몇 가지 의구심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타고난 정신력이나 재능 차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지력은 타고난 불변의 성격이 아니라 사용될수록 쉽게 고갈되는 전전두엽의 생체 에너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능이나 강한 정신력이라고 부르는 성과의 차이는 참을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참을 필요가 없는 기저에게 무의식 자동화 회로를 구축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환경만 바꾼다고 거대한 목표가 정말 이뤄질까요? 라는 의문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위대한 성과는 단 한 번의 비장한 결심이 아니라 마찰력을 줄인 사소한 환경적 단서가 매일 반복되며 쌓인 압도적 총합입니다. 영국 사이클팀이 증명했듯 베개 수송이나 백색 페인트칠 같은
1%의 미세한 환경 설계가 모여 올림픽 신기록이라는 거대한 기적을 완성해냅니다. 초반에 환경을 바꾸는 것조차 결국 의지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환경 설계는 매일 의지력을 쥐어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세팅으로 무한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의지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순간 침대 옆에 운동화를 가져다 놓는 단 한 번의 세팅이 이후 수백 일 동안 당신의 뇌를 행동 모드로 자동 유도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뇌를 움직이는 유일한 스위치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번번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던 이유는 결코 의지력이 약하거나 정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채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전전두엽의 생체 에너지만을 고집스럽게 쥐어짰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의지로 참아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참을 필요가 없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실행 마찰력을 줄이고 나쁜 습관의 진입 장벽을 높이며 구체적인 시공간 조건문으로 뇌의 반사 회로를 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력을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고 원하는 행동을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과학적 비결입니다. 이제 모든 이론은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작은 실천 과제 하나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내일 실행하고 싶은 단 한 가지. 행동의 마찰력을 줄이는 물리적 세팅을 직접 완료해 보십시오. 침대 옆 30cm 거리에 운동복을 펼쳐두어도 좋고 책상 한가운데에 읽을 책을 펼쳐놓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 오늘 밤 여러분이 실행한 환경 세팅을 적어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자신의 결심과 환경 변화를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의 실행 동기부여는 더욱 확실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가 모여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의 반복이 마침내 당신의 운명을 완벽히 재설계할 것입니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따라옵니다.